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새해에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투자로서 또 많은 수익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채권 관련해서 금년에 채권 관련해서 첫 영상인데요. 첫 영상 뭐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금년에 뭘 투자해야 되는지 또는 시장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조금은 오늘은 제가 부연 설명 좀 작지만은 그냥 약간 포인트 위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2025년 미국 채권 시장 키뷰 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반대 생각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첫 번째, 미국 국채 시장 금리 현재보다 금년도 하락할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금리 내려갈 것 같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나누면 이게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 슬라이드는 여기 가운데는 이게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인데 현재 4.6이잖아요. 4.6인데 현재보다 금리가 위로 가는 거는 결국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시중금리가 위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일 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인플레이션 걱정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반면 오히려 현재 어떤 4% 중반대부터 3% 후반대까지의 금리가 박스권에 움직이는 구간을 저는 소프트 랜딩 구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소프트 랜딩 구간에 하방 쪽 리스크를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일정한 박스권 하단을 뚫고 가는 요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리세션 우려감이라 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동시장 우려감입니다. 즉 노동시장이 만약에 연준이 제시한 목표 4.3보다 위로 가게 되면 아마도 이 박스권 하단으로 돌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국채 금리가 4%대 4.6 근처에 와 있지만은 종국에는 우리가 금년도에를 쭉 흘러가다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과했구나. 오히려 우리가 실업률, 디플레이션 우려감에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앞으로 실업률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건 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본적으로 소프트 랜딩이 금년의 주력 뷰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프트 랜딩 뷰에 거의 상단 정도의 금리가 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년 예상되는 게 소프트 랜딩이거나 또는 마일드한 노동시장 침체가 예견되는데, 설령 마일드한 노동시장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연준이 제시한 소프트 랜딩 뷰가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 현재 1월 초 시점 대비해서 금년 말 현재보다는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다는 게 제 첫 번째 뷰입니다. 두 번째 전망은 무엇이냐? 두 번째 전망은 미국의 국채 금리 커브가 영어로 이렇게 역전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영어로 이게 스티픈이라고 하거든요. 스티픈 일드 커브가 더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저희 금년도 2025년 미국 채권 전망입니다. 자,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이거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 한 2년 동안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금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0 아래쪽으로 지금 한동안 지속되었는데, 여기 0 아래쪽으로 지속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았던 구간이 지속되었는데 최근에 드디어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되었다는 것은 우상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우상향이 더 확대가 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상향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작년까지 말하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가 높았지만 이게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즉 금리가 정상화된 금리가 우상향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참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려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시면은 요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23년도 1월 달이고 여기가 작년 12월 말입니다. 보시면은 23년도
1월 달 같은 경우 하더라도 3개월물, 6개월물이 4% 초반대였고 10년 국채 금리가 3% 후반대였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겁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한 5, 60bp가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았어요. 자,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드디어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즉, 장기 금리는 크게 올라간 반면에 단기 금리는 거의 미미하게 내렸죠. 어쨌건 간에 이렇게 우상향이 전환되었는데 아마도 이 우상향 된 모습이 더 이렇게 심화가 될 것 같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면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영어로 스티픈이라고 하잖아요. 스티픈이라고 하는데 스티픈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베어 스티프닝. 어렵나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은 우상향 되긴 되는데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금리가 뜨면서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우상향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단기, 장기 모두 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가 더 많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되는 거가 베어 스티프닝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약간 이런 조짐이 보였죠. 자, 그런데 제가 금년에 우상향 커브가 더 이제 심화가 될 거라 했는데 제가 2025년에 보는 뷰는 뭐냐면은 어떤 거? 불 스티프닝입니다. 불 스티프닝은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 커브의 격차가 더 확대가 될 텐데 작년처럼 금리가 전반적으로 떠서 되는 즉 베어 채권장이 약세로 가면서 금리가 우상향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25년에는 장기와 단기 금리 모두 다 내려가면서 우상향 될 텐데 어떻게 된다? 장기 금리 내리는 것보다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려서 그게 우상향 되는 형태로 2025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요. 장기 금리 내리지만은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린 형태로 우상향이 되는 불 스프링이 될 것 같다. 즉 기본적으로 단기든 장기든 제 전망이 맞다고 하면 다 수익이 괜찮게 나올 건데 이론적으로 장기보다는 단기 금리가 좀 더 많이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불 스티프닝 형태로 2025년은 전개될 것 같다. 이게 제가 보는 두 번째 미국 채권 금년도 2025년 전망 내용입니다. 세 번째 미국 채권 키 메시지는 뭐냐면은 미국의 크레딧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위험 대비 성과가 더 좋을 것 같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크레딧 회사채는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위험 대비 성과가 좀 부진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보면은 작년까지 미국 회사채 성과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회사채를 볼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가상금리가 높냐 낮냐 갖고 얘기합니다. 보통 가상금리는 뭐냐면 미국 국채금리 대비해서 회사채의 추가 금리를 얼마나 더 얹어줘야 되냐는 거고요. 참고로 가상금리가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회사채 가격이 싸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국채 금리 대비해서 가상금리를 조금만 준다는 거는 그만큼 국채 대비 회사채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보시면은요. 지금 요거는 위에는 미국의 IG 투자 적격 회사채고요. 요거를 아래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의 회사채 가상금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백분율로 계산해 보니까 가상금리 비중이 어떻습니까? 현재 거의 지난 한 20년 중에서 하이힐드 채권과 미국의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 레벨이 거의 백분율에 거의 가장 바닥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상금리 역대급으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눈이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미국 IG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와 여기 하단에 미국 하이힐드 채권의 가상금리인데 여기 파란 색깔은 지난 20년간의 해당되는 가상금리 차트인데요. 통상적으로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여기 2008년에 보는 바처럼 가상금리는 폭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요게 제가 직선을 3개 그려놨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직선의 가운데 검정색 직선은 뭐냐면 지난 20년간의 하이힐드 채권과 최저격 채권의 가상금리 평균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검정색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는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서 보통 이런 차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밑에 하단에 있는 게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입니다. 즉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라고 하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 갔다는 거는 그만큼 가상금리가 너무 많이 축소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회사채 보실 때 좀 어려우시죠?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상금리를 뒤집으면 가격이 됩니다. 즉 현재 가격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가상금리가 더 안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절대적인 어떤 과거 대 평가로 본다고 하면은 가상금리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 국채 가격 대비 회사채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힐드 채권과 회사채가 가격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국채 대비해서 이들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대비 회사채가 금년에 2025년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제가 2025년도 미국 채권 뷰 3가지 포인트 정리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머리 할게요. 첫 번째, 현재 미국 국채 금리는 금년 말 되면 지금보다는 더 하락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현재 소프트 랜딩 뷰를 보더라도 박스권 상단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실제로 향후에 금년의 매크로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실업률의 리스크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프트 랜딩 하단보다 더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보는 첫 번째 오늘 미국 채권 뷰는 첫 번째 현재 2025년도 금리는 지금보다 내려갈 것 같다. 두 번째 미국 국채 일드 커브는 기본적으로 현재 역전됐던 게 우상향 정상으로 됐는데 아마도 이 우상향 값이 더 심화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심화가 되는데 이게 작년처럼 베어 스티프닝이 아니라 불 스티프닝, 즉 단기, 장기 모두 금리가 내리는 형태로 우상향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즉 이것의 의미는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리는 형태로 시장 형성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동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채보다 회사채가 더 가격 밸류에이션도 더 많이 받고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 결과로 밸류에이션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는데 이런 걸 반영한다고 하면은 크레딧물, 회사채나 하이힐드, 특히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위험 대비 성과가 상대적으로 2025년에는 좀 덜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3가지 포인트로 미국 국채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금년도 미국 채권 투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좀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금년에 미국 채권 투자에 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